축산, 검협전. 53화. 적인가, 친구인가. 병중에 먼 길을 떠나니 감정이 깊어지고 신묘한 독법을 펼치니 먼 길이 지척이네. 재영운 일행은 자운사 소탕 후 장씨 남매 집에서 빌린 마차를 타고 성도를 떠났다. 마부에게 웃돈을 주고 밤낮으로 달렸으나 하루에 200리도 가지 못했다. 다들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날아가는 비검에 익숙한 검선이라 더 답답하고 조급했다. 말을 타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주문의 상태였다. 주매의 단약을 먹고 위기는 넘겼으나 고열과 통증 때문에 온종일 끙끙 앓으니 말을 타고 달리기는 무리였다. 재영우는 마음이 따뜻하여 주문을 피부치처럼 걱정하고 보살피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재금선은 성격이 급하고 천방지축이지만 주문을 대할 때만은 한없이 다정했기에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밤낮 없이 살뜰히 보살폈다. 재영우는 동생의 특별한 마음을 잘 알았으나 주문이 아픈 상황이라 차마 놀릴 수 없어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송산 1호가 일러준 길로 아흘에쯤 갔을 때 점점 길이 험해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길이 아예 사라졌다. 전날 마부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저 앞이 망창산인데 길도 없고 사나운 산짐승과 요괴가 자주 출몰한답니다. 품삯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더는 못 갑니다. 불현듯 망창산에 도착하면 걸어갈 것이라던 송산이로의 말이 생각났다. 하는 수 없이 짐을 내리고 마부를 돌려보냈다. 어떻게 이동할지 의논할 겸 망창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다. 마을에 도착할 무렵 들것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른 재금선이 누나에게 은자를 받고 달려가 그 사람을 불러 세웠다. 한참 흥정 끝에 얼음 팔뚝처럼 굵은 황양목 2개를 삼끈으로 엮은 그물로 연결해 만든 들것을 가져와 주문 앞에 내려놓았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망창산자라 외딴 마을에 수려한 젊은이들이 나타나자 무척 신기했다. 더구나 어린 재금선이 꽤 묵직한 들것을 가벼운 돗자리처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이들의 정체가 더욱 궁금했다. 그 중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한 사람이 다가왔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셨소? 우리 마을에는 무엇하러 온 거요? 성 안에 사는데 사냥하러 왔어요. 순박한 산골 마을 사람들은 재영운 일행 이찬 장검이 사냥용이려니 하고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그저 무시무시한 산짐승과 요괴가 많으니 젊은 혈기에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야기하는 사이 하나둘 사람이 모여들자 재영우는 주문이 불편할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때 재금선이 가져온 들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뭐야? 다 쓸 데가 있어. 일단 좀 더 올라가서 얘기해. 재금선이 길을 재촉하며 들것을 번쩍 들더니 혼자 산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재영우는 보는 눈이 많아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일단 주문을 부축해 자리를 옮겼다. 일이 남짓 산길을 걷다가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멈추었다. 재금선을 부르려는데 마침 눈앞에 나타나 들것을 내려놓았다. 저 위에 올라가 봤는데 당분간은 평탄한 길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문 누나를 여기에 태우고 누나랑 내가 앞뒤에서 들고 가면 어떨까? 재영운이 그제야 들것을 가져온 이유를 알고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그러나 주문은 이미 여러모로 두 사람에게 폐를 끼쳤는데 들것까지 들게 하자니 면목이 없어 한사코 마다했다. 3회. 금선의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갈 길이 멀어 막막했는데 웬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대?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 그러고는 다짜고짜 주문을 들것에 눕히고 동생을 불러 동시에 번쩍 들어올린 후 걸음을 재촉했다. 주문은 연일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뎌왔고 방금 재영운에게 기대어 이리를 걸은 터라 이미 기진맥진이었다.
그 상태에서 떠밀리듯 들것에 쓰러졌으니 일어나고 싶어도 그럴 기운이 없었다. 설령 일어날 수 있었어도 제시 남매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테니 더 거절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두 사람에게 몸을 맡기며 고마움을 표한 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편안히 들것에 누웠다. 재영우는 주문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하게 온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간만에 경공수를 발휘해 해가 질 때까지 600리를 달렸다. 어느새 사방이 어두워졌지만 재금선의 천안과 달빛의 의지에 계속 달렸다. 주문은 온종일 고생하는 제시 남매에게 너무 미안해. 그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주문의 고집도 고집이지만 숲이 점점 빽빽해지고 달빛도 약해져 일단 멈추고 숲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하였다. 주문이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뻐근한 몸을 일으키고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은 아름드리 고목 아래에 자리를 잡고 들것에 실었던 이불을 가져다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재영훈이 걸량으로 배를 채울 요량으로 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사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영훈이 한동안 애틋하게 주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언니로서 동생을 아끼는 건 당연한 거지. 주문은 재영훈의 눈빛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볼이 빨개지며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어느덧 달이 산꼭대기에 떠올라 나무 그림자가 드리웠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덩달아 하늘거렸다. 재영우는 고즈넉한 밤 풍경을 바라보다가 주문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모는 그대로지만 평소와 달리 초췌했다. 요법에 당한 후로 오한과 발열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고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나타났다. 통증이 심해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릴 때면 너무 가여워 꼭 끌어안고 토닥여 주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여인 주문은 주매의 부탁으로 차나 문화에서 자랐다. 차나가 훌륭하게 키워주기는 하였으나 제시 남매처럼 따뜻하고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이는 없었다. 밝은 달빛에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밤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솟구치기 마련인데다 재영훈의 애정어린 보살핌이 더해지니 순간 감정이 격해졌다. 어미 품을 찾는 아기 새처럼 재영훈 품을 파고드는 주문은 더없이 여리고 안쓰러웠다. 두 사람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깜짝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다. 나무 그림자를 들이운 달빛은 여전히 밝은데 수많은 새들이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동북쪽으로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